안녕하십니까, 관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LG의 일체형 PC 27V750에 관해서 살펴봤었죠. 지금은 단종이 되었지만 제가 아주 유용하게 썼었던, 만족도가 컸던 일체형 PC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리뷰 막판에 왜 27V750을 바꿔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지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새 PC는 샀어? 암요, 샀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 새로운 PC에 관해서 한번 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돈 주고 샀습니다. 내돈내산입니다. 협찬 아니고요. 자, 그럼 한번 제가 PC를 사기 전에 고려했던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 제가 2015년에 일체형 PC를 사면서 염두에 뒀었던 저의 니즈를 쫙 한번 펼쳐놔 봤었죠. 그래서 좋은 거, 깔끔한 거, 큰 거, 최신형, 또 AS 요런 것들을 막연하게 염두에 두고 PC를 구입을 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도 2015년에 비해서 2022년이면 뭔가 발전한 게 있어야 될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그때의 저의 니즈와 현재의 저의 니즈는 달라진 것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2022년도에 저의 새로운 PC를 구매함에 있어서 제가 가장 먼저 생각했던 니즈는 데스크탑 PC를 사야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왜? 제가 말씀드렸었죠. 일체형 PC는 사실상 모니터가 큰 노트북이었다.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부속품들이 다 노트북용 부품들이어서 스펙이 한계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크기나 성능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내가 한번 꾸미고 싶은 컴퓨터를 한번 다 꾸며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데스크탑 PC를 한번 마련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좋은 거? 좀 더 구체화가 됐죠. 일단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4K 편집이 원활한 PC를 원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HDMI 2.1이 지원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 4K 모니터도 언젠가는 구매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가 OTT를 이용함에 있어서 4K 옵션은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옵션이 있죠. 사운드와 관련돼서 돌비 애트모스랑 같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4K와 돌비 애트모스를 동시에 구현하는 영상들이 많은데, 돌비 애트모스를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바로 HDMI 2.1이죠. 그리고 현재 HDMI 버전 중에서는 어쨌든 가장 좋은 옵션이니까 HDMI 2.2를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이 구체화가 된 사양은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던 끝에 인텔 i9 12900을 일단 CPU로 정해놨습니다. 왜냐? 현재 존재하는 CPU 중에서는 가장 높은 사양 축에 속하는 CPU가 i9 12900이죠.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특히나 이제 4K 편집에 있어서 인코딩 내지는 렌더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CPU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CPU를 제대로 된 거를 한번 써보려면 가장 최신형인, 그리고 가장 성능이 좋은 인텔 i9 12900을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HDMI 2.2를 지원하는 그래픽카드 중에서는 가장 마지노가 엔비디아 RTX 3080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좀 비싸긴 하지만 RTX 3080을 한번 질러봐야겠다 라고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또 속도가 원활을 해야 되니까 저장 장치로는 기본으로 SSD를 써야겠다. 그리고 SSD도 좀 잘 돌리려면 용량이 큰 게 낫겠지. 그래서 SSD 2TB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깔끔한 거는 난 RGB를 니즈로 꼽았습니다. 난 RGB가 뭔 얘기냐? 요즘은 조립 PC들을 좀 화려하게 꾸미시는 분들 많죠. 그래서 팬에다, 아니면 그래픽카드에다, 아니면 메모리에다 번쩍번쩍 불 들어오는 것들 많이 쓰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차피 이 컴은 완전 일만 할 컴인데 책상 아래에다 넣어놔가지고 굳이 눈에 띄지도 않게 쓸 건데 RGB가 필요하겠나? 그래서 깔끔하게 난 RGB를 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큰 거,
사실 2015년에 고려했을 적에는 모니터가 큰 거를 생각했었는데 이번에는 본체가 좀 큰 거를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들 좋은 사양들의 부품들은 다 큼직큼직하니까 케이스가 작아가지고 조립이 어렵다거나 아니면 케이스에 다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공간이 좁아서 컴퓨터 내부에 발열 이슈가 생기거나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뭐 큼직큼직한 케이스를 좀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아울러서 제가 녹음을 할 때 거슬리면 안 되니까 조용한 컴퓨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케이스가 크다 보면 공간이 넓어서 소음이 좀 분산이 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했었죠. 그래서 저의 니즈는 큰 거 그리고 조용한 거로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한 것이 그래픽 카드도 그렇고 쿨러도 그렇고 모두 3펜을 생각을 했어요. 일단 3펜 하면은 냉각 효율이 좋고요. 그리고 펜이 많아지면은 풍절음이 많이 나는 것 아니냐, 아니면 뭐 고주파음 뭐 이런 것들이 많은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좋은 걸 쓰면 안 그렇죠. 좋은 걸 쓰면 풍절음도 덜하고 또 날개 크기도 크고 베어링도 좋고 이렇게 되면 충분히 소음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음에는 최신형인데요. 아무래도 인텔 12세대 최신형, 현재까지는 최신형이죠. 그리고 OS도 윈도우즈 11 그리고 와이파이도 와이파이 6를 지원하는 제품을 골라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윈도우 11에 관해서는 좀 호불호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저기 찾다 보니까 윈도우 11 OS 하에서 인코딩을 할 적에 좀 더 효율이 좋다더라 라는 말을 제가 어디서 들어가지고 그래 이왕 쓰는 거 최신 OS를 써야지 라고 해서 윈도우 12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AS는 사실은 제가 이전에 27V750을 쓸 적에도 AS 딱 한 번 갔거든요. 7년 동안. 그래서 야 AS 그렇게 크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나 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뭐 어쨌든 AS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데스크탑의 경우에는 완제품이 아니라 다 조립 PC이다 보니까 AS가 좀 들쭉날쭉하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도 좋은 제품들을 쓰면 보통들은 3년 정도는 AS를 해주니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돈이죠. 간이 배 밖으로 나왔습니다. 예산을 한 400만 원 정도에 좀 맞춰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이왕 투자하는 거 좀 제대로 된 거를 써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좀 큰맘 먹고 질러보기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니즈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근데 왜 지금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했어요. 왜? 지금 그래픽카드 값이 좀 떨어진다고 하던데 좀 기다리면은 좀 더 싸게 살 수 있다고들 하던데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사게 된 이유는 바로 그래픽카드 때문이었습니다. 왜냐? 다나와나 에누리에서 이제 그래픽카드의 가격의 추이를 좀 봤더니 말이죠. 이런 거예요. 지금 이 그래프는 RTX 3080의 그래프거든요. 20년, 21년 초에 막 끝도 없이 올라가다가 살짝 내려왔었죠. 다시 또 연말에 술술술술술 좀 올라가지고 올해 초까지만 해도 225만원 정도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야 이게 그래픽카드 하나에 225만원이라고 말이 되나 싶었는데 이게 이제 이더리움 채굴 방식이 바뀐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툭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160만원대까지 떨어져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좀 안정화가 되는 것 같길래 여기가 그러면 이제 바닥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때쯤이면 살 때 됐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고려할 것은 이제 어디서 어떻게 살 것이냐가 이게 참 고민거리죠. 왜? 너무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조립 PC 함부로 사면 안 된다. 용팔이, 태팔이, 컴팔이들 때문에 넌 분명히 당할 거다. 그렇죠. 저는 제가 호갱이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맛으로부터 제가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참 고민이 많이 됐어요. 이걸 어떻게 하지? 이 400만 원 예산의 이 비싼 PC를 사는데 혹시라도 제가 호갱인 걸 알고 막 덤터기를 씌우지 않을까 많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떠오른 게 있죠. 그건 바로 네임드 PC 전문 유튜버를 한번 좀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 유튜브를 운영을 한다라는 것은 여러 구독자들 그리고 시청자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구독자와 시청자가 많으면 거짓말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그리고 그 소비자들한테 한번 이렇게 덤터기 씌워가지고 바가지 씌웠다 이런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유튜브의 명성에 해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쉽사리 그렇게는 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나름 괜찮은 아이디어 아닙니까?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우연히 찾게 된 컨텐츠가 있었죠. 여기 고고싱 컴퓨터라는 그 유튜브에서 내 컴퓨터를 맞춰줘 라고 하는 코너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시청자로부터 사연을 받아가지고 나 이러이러한 니즈가 있는데 이런 니즈를 만족하는 컴퓨터는 어떻게 맞추면 되겠는가를 영상 컨텐츠로 만들어서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게다가 이 코너의 장점이 그냥 그 유튜버 분의 설명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채팅방 내에서 그 채팅방에 들어오는 사람들과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하나하나씩 옵션을 맞춰 나가는 거예요. 나름 집단지성의 힘을 느끼게 되는 거죠. 실시간으로 이 유튜버 분께서 제안을 한 부품 내지는 이 채팅방 내에 있는 누군가가 제안을 한 부품이 적당한가 아닌가를 보낸 사연을 바탕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검증을 하는 그런 컨텐츠였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나의 사연이 소개가 된다면 나름 제대로 된 제품을 맞출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보내봤어요. 과연 제 사연이 뽑힐까 궁금했었는데 어이쿠 이런 3월 10일 날 고고싱 컴퓨터의 고싱이 형님께서 저의 사연을 소개시켜 주시더군요. 그렇게 3월 10일에 방송이 된 영상을 보고 나서 카톡으로 이제 고고싱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드디어 3월 14일 화창한 화이트데이 날 저에게 PC를 선물을 했죠. 그래 관자, 그동안 참 어려운 환경 속에도 수고 많이 했다. 이제는 화병 나지 말고 행복해져라 라는 마음으로 저한테 이 거금을 들여서 컴퓨터를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인가 다음 날인가 고싱 형님께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혹시 아예 그냥 고고싱 컴퓨터 이 유튜브 채널의 영상에 출연하실 생각 없느냐, 조립 영상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자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왕이면 내 컴퓨터를 내 손으로 조립해 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참여를 하게 됐죠. 그래서 3월 19일 토요일 날 테크노마트에 있는 고고싱 컴퓨터 매장을 방문을 해서 고싱이 형님과 함께 컴퓨터를 조립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PC가 탄생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저의 PC의 스펙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일단 CPU는요 말씀드린 대로 12세대 인텔 코어 i9 12900 2.40GHz의 CPU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메인보드는 에이서스 G690P 와이파이 D4 모델이었는데요. 사실은 이게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로 좋은지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아는 바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연결 포트들을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사양이 어느 급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HDMI는 메인보드 자체에 HDMI 포트가 하나 있는데 2.1 버전 있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포트도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포트 버전은 1.4고요. 그리고 이더넷도 2.5기가비트 인터넷 랜 포트가 있고요. 와이파이도 제가 말한 대로 와이파이 6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블루투스도 있는데 5.2 버전이고요. 최신형이죠. 그리고 USB는 USB도 버전이 워낙에 여러 가지잖아요. 그런데 아주 최신형으로 막 갖다 박은 거예요. USB가 이렇게 풍부하게 달려 있습니다. USB 모자라서 불편하다 이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오디오 광출력 포트도 들어가 있고요. 이 정도면 메인보드 사양에 있어서는 더 바랄 게 없는 최상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램은요, 삼성의 DDR4 3200MHz, PC4 25600, 16기가짜리 2개, 그래서 도합 32기가를 박아 넣었습니다. 와. 32기가 메모리라니 예전에는 상상도 못하던 스펙이었죠. 다음에 SSD도 삼성의 SSD PM9A1 M.2 2280 NVMe 2TB를 박았습니다.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도 박아 넣었죠. 콘텐츠 저장 용도로요. 그래서 웨스턴 디지털의 웬디 블루 5400 RPM 4TB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래픽 카드가 바로 에이서스 터프 게이밍 지포스 RTX 3080 50G OCD6X 10GB. 뭐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렇습니다. 하여튼 3080으로 맞췄습니다. 그래픽 메모리가 10GB고요. 근데 이 그래픽 카드가 그럼 어떤 성능을 보여줄 것이냐? 맥스 레졸루션, 즉 최대 해상도가 7680 4320이에요. 8K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보통 유튜브에서는 FHD가 일반적이고 드물게 4K 버전 컨텐츠가 나오고 있지만 뭐 언젠가는 또 8K 시대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미래를 대비해서 미리 스펙을 맞춰두는 것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HDMI도 포트가 2개가 있는데 둘 다 2.1 버전 맞고요. 디스플레이 포트도 3개가 들어있는데 1.4A 버전입니다. 역시 디스플레이 포트도 최신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래픽 카드의 성능에서는 뭐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물론 3080 Ti도 위에 있고 3090도 있고 3090 Ti도 있고 또 올해 하반기엔가는 또 뭐 4000번대도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필요하니까 지금 샀던 거죠. 다음에 파워는 시소닉 포커스 골드 GX1000 풀 모듈러 제품을 샀습니다. 파워가 1000W라는 것이 대단한 거죠. 보통은 뭐 600에서 700W가 보통이고 게임 좀 많이 하신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800W, 850W 쓰는 분들이 많은데 이 파워는 1000W입니다. 왜? 예, 아무래도 CPU가 사양이 좋다 보니까 발열량도 높고 그러면 냉각하는데 전기도 많이 들 거고 그래픽 카드 돌리는데도 전기가 많이 들 거고 등등등 해가지고 뭐 넉넉하게 마련을 해주셨더라고요. 저는 뭐 잘 모르니까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한 거죠. 다음에 쿨러는 아텍의 리퀴드 프리저 2 420입니다. 전 잘 몰랐었는데 되게 괜찮대요. 일단 팬 크기가 140mm짜리 3열이어가지고 냉각 효율이 되게 좋고 순행식인데 CPU에 맞닿는 부분에 팬이 하나가 더 있어가지고 CPU에서 나는 열을 순행식으로 잡아주기도 하지만 옆에 팬을 통해서 공랭으로도 좀 더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꽤 괜찮다라고 하시길래 아 그렇구나 그리고 소음도 거의 없다라고 하시길래 어이 좋구나 라고 덥석 물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는 프랙탈 디자인의 매시파이 2 엑스라지 다크 강화 유리입니다. 엑스라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주 거대한 케이스입니다. 이건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엄청나더라고요. 그리고 이 프랙탈 디자인에서 나온 케이스가 평가가 되게 좋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찾아보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매시파이 2 엑스라지 평이 꽤 괜찮은 좋은 케이스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만큼 비싸죠. 네. 그리고 OS는 애초에 생각했던 대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스 11 홈 64비트 버전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저희 PC 사양의 다입니다. 그럼 한번 외관을 보실까요? 제 PC의 외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장대합니다. 육중합니다. 아주 깔끔하게 생겼죠. 아주 검정색으로 딱 그리고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안쪽이 살짝 들여다 보이는 강화 유리로 되어 있어가지고 나름 멋도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큰 건가 하면요, 사이즈가 세워놨을 적에 가로는 240mm고요 세로가 600mm, 그러니까 깊이가 600mm고요 높이가 566mm예요. 그래서 이 책상 속에 쏙 들어가지도 않고 워낙에 깊이가 깊어가지고 책상에서 좀 튀어나오게 이렇게 배치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엄청나게 큰 PC입니다. 저는 맨 처음에 이 케이스를 보는 순간 무슨 와인셀러 같은 거 보는 줄 알았어요. 가뜩이나 이 그 다크 틴트가 된 이 강화 유리로 돼 있어가지고 속이 들여다 보이는 것이 진짜 왠지 와인셀러 같은 느낌을 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것이 편한 것이 이렇게 PC 상단에 파워와 기본적인 USB 포트 그리고 마이크 잭과 또 이어폰 잭을 제공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사용하기가 편한 면이 있습니다. 꽤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PC는 신기한 것이 그냥 이게 다일 것 같죠? 아니요. 이 변신을 합니다. 변신이라기보다는 뼈대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거 모든 커버들이 탈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면부 또 양옆면 그리고 상판 심지어는 밑바닥까지도 다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틀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향후에 뭐 수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배선을 바꾼다거나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적에 아니면 또 뭐 먼지가 많이 쌓여가지고 청소를 할 필요가 있을 적에 아주 손쉽게 분해와 장착이 가능한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PC 안을 들여다보시면 이렇게 순행 쿨러가 PC의 상판에 붙어 있어요. 이렇게 커다란 팬 3개가 상판에 붙어 있죠. 아틱이라는 로고가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쭉 연결된 호스를 따라와 보면 요곳이 맞닿는 부분이 바로 CPU를 덮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CPU 덮고 있는 그 바로 위에 아주 조그만 팬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그 밑에 M.2라고 쓰여 있는 방열판이 보이는데 이 밑에 바로 SSD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게 그래픽 카드죠. GeForce RTX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이 밑에도 이렇게 3열 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전면에는 팬이 2개가 있고요. 그리고 후면에는 대기용으로 팬이 큰 게 하나가 또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파워가 각종 전선들 속에 숨어가지고 육중하게 버티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예, 이게 PC의 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원을 딱 꽂으면 이렇게 그래픽 카드에 있는 유일한 RGB가 홀로 깜빡깜빡 색깔이 변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PC를 큰돈 주고 샀는데 만족도는 어떨까? 만족해? 물론이죠. 뭐 일단 기본적으로 뭐 비싸게 주고 샀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왜? 그래픽 카드가 어느 정도 내려온 상황에서 샀기 때문에 물론 뭐 좀 더 기다리면은 더 떨어질지도 모른다라는 얘기가 있긴 했지만 사실 뭐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는 거고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도 모르는 거고 그리고 당장 저는 그 당시에 더 프리스타일 영상을 만들면서 엄청나게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야, 하루라도 빨리 편집의 늪에서 해방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왜? 단적인 예를 보여드리죠. 제가 지난 시간에 27V750을 가지고 30분짜리 더 프리스타일 영상을 렌더링하고 인코딩 하는데 걸린 시간을 보여드린 적 있죠. 바로 4시간 10분 250분이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숫자잖아요. 자, 그럼 이 똑같은 영상을 바로 이 관자의 뉴컴을 가지고 한번 렌더링을 걸고 인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가 걸렸을까? 28.5분이 걸렸어요. 네. 동영상의 길이보다도 더 짧은 시간으로 렌더링 및 인코딩 시간이 걸린 거예요. 엄청난 거죠. 시간이 거의 뭐 10분의 1 가까이 줄어든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숫자입니까 이게? 정말 10년 묵은 체중이 싹 가시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졌습니다. 제가 새 인생을 얻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고고싱 형님과 함께 PC 조립 영상을 찍었던 같은 날 FM 코리아라는 게시판에 이상한 게시물 하나가 떴어요. 다음 주부터 그래픽카드 가격 정상화 예정이라는 글이 뜬 거예요. 물론 저는 그날 이걸 못 봤죠. 당연히 나중에야 보게 된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에이서스 터프 게이밍 지포스 RTX 3080 10기가가 119만원에 풀릴 거다 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뭐야, 이게 무슨 얘기야? 설마 말이 안 되잖아. 아니 어떻게 160만원 170만원 하던 것이 갑자기 119만짜리가 될 수 있어? 저로서는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거짓말처럼 그 예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RTX 3080을 170만원 정도에 샀는데 얘가 지금 현재는 115만원대에 팔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PC를 산지 일주일도 안 되어가지고 그래픽카드의 값이 55만원이 떨어졌다고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사실 에이서스가 이렇게 그래픽카드 값을 내릴지 누구도 상상을 못했죠. 뭐 고싱이 형님이 이걸 알고서 야, 이걸 내리기 전에 미리 팔아버려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저한테 파셨을 리는 없잖아요. 나는 하늘이 내린 호구인가? 내가 무슨 용을 쓰더라도 나는 호구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그때는 좀 멘붕이 왔어요. 55만원이면 가성비 4K 모니터를 살 수 있는 값이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좌절을 하고 있다가 그래도 또 제가 긍정왕 관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나름 합리화를 시켰죠. 뭐 한 50만원 정도면 이 PC 한 5년 쓴다 치고 하루에 한 300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뭐 하루 사용료 300원이라고 치지 라고 애써 속은 쓰리지만 위안을 삼기로 했습니다. 5년 동안 하루에 300원씩 꼬박꼬박 에이서스한테는 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뭐 그렇게 마음을 달래니까 또 금방 잊혀져요. 어쨌든 저는 이 PC로 인해 가지고 커다란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달만 더 늦게 샀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게 제 팔자인걸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좋은 PC를 가지고 좋은 영상을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더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저의 보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좋게 생각하고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최근에 사실은 좀 그 영상을 올리는 빈도가 좀 뜸했었잖아요. 여러 가지 좀 일들이 개인적으로 좀 많이 있었고 또 회사 일도 좀 많아지고 막 이래가지고 영상을 올리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든 좀 상황 개선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바로바로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죠. 예, 좀 결론이 좀 이렇게 씁쓸하게 나가지고 이거 왠지 씁쓸하구만. 조금 난감하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지금 현재 이 PC를 아주 유용하고 만족스럽게 잘 쓰고 있다를 생각하면 여러분들도 해피하지 않으십니까? 예. 네, 그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뭐 재미있었다. 네 PC 이렇게 바꿨다고? 그래, 앞으로 좀 열심히 해라. 격려를 해줄게 라는 생각이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냐 너? 남자